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입니다. 이 방송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지 다솜의 방송으로 커버스토리와 각 기고자분들의 칼럼을 주제로 매달 마지막 목요일 8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다솜 2호의 첫 번째 기고글인 무리해로 가능해지는 존중과 사랑, 그에 대한 단상, 제 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청취자분들께 저희 다솜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송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지, 다솜의 하이라이트와 교지에 담아내지 못한 비하인드까지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탄생했습니다. 더욱이 교지가 출간되는 매 학기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럼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의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서님. 안녕하세요, 네. 형님. 저희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네. 네, 근황 물어보고 일단 시작해요. 근황 얘기할 것도 없죠. 저번 주까지 시험 기간이었으니까. 네. 시험 기간 동안 또 어떻게 라디오 준비하느라고 서로 고생 많았는데. 형사님께서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시험 어떻게 시험 이번에 몇 개 보셨나요? 저는 시험 2개 봤습니다. 시험 2개요? 네. 시험 2개면은 본인에게 체감상 좀 많은 거였나요? 사실 그 둘 다 교양이었어서 크게 막 어렵고 뭔가 크게 양이 많다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대학 입학해서 처음 클로즈드 북 시험을 보는 거였어서 살짝의 부담은 좀 있었고 또 한문은 제가 대면으로 시험을 봤어서 네. 좀 되게 막 대학 입학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한문 수업 들으세요? 네. 2개.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험이 없었습니다. 어. 네, 시험은 네. 없었고 다 대체 레포트였는데 사실 대체 레포트 되게 많은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이 이것까지 들으면 내가 이번 학기에 도저히 내 몸을 간수하지 못할 것 같다 해서 놀랍게도 어제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 기간이었죠. 네, 맞아요. 철회 기간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시험 기간이 없어서 사실 그래서 이 라디오 준비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고 네. 더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저 이렇게 2명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다 시험 기간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좋은 생각해야죠. 네. 시험 끝나고 뭐 할지. 네. 네. 혹시 정선님은 시험 끝나고 뭐 할지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 평소에도 되게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강박을 가지고 사는데 시험 기간에는 아무래도 좀 예의상이라도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을 못 읽었어서 책을 좀 많이 읽을 예정이고 그리고 북촌을 조만간에 한번 갈 생각입니다. 북촌이요? 네. 경복궁 쪽. 네. 네. 제가 홍상수 영화 중에 북촌 방향이라는 영화 되게 재밌게 봤어서 가볼 생각이고 또 다음 주에는 어버이날이기도 하니까 부산에도 내려갈 생각입니다. 네, 어버이날. 효녀네요. 제 행복을 왜 안 구워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북촌 이쁜 것들 되게 많아요. 북촌 가면은. 그리고 뭐 잠깐 딴 얘기하지만 북촌에 약간 체험 전시관도 있거든요. 저는 한번 가봤는데 어둠 속의 대화라고 되게 깜깜한데 이제 인도자분 따라서 약간 다 같이 손잡고 눈 뜨나 감으나 그냥 똑같아요. 엄청 깜깜한데 근데 시각을 제외하고 다른 감각으로 그 상황을 내가 상상 속에서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되게 시장인 것도 있고 공원인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북촌에 그런 체험하는 것도 많고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꼭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거기. 다만 그 입장료가 조금 가격이 있다는 점 있고요. 저는 시험 끝나면은 최근에 또 중앙 동아리를 하나 신청을 해가지고 아카펠라 동아리인데 시험 끝나고 또 매주 월요일 그 연습을 할 것 같고 언제 또
또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시험 끝나고 뭐 월요일은 동아리, 화요일도 동아리, 수요일도 동아리, 목요일도 동아리네요. 토요일은 그냥 사회인 밴드. 또 매일매일이 동아리 이렇게 해서 시험 끝나고 뭐 할지는 이미 또 정해진 것 같은. 네. 그건 별개로 저는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해서 라이딩. 네, 라이딩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라이딩 장비도 조금 교체하고 네, 네. 신빙으로 그래서 또 저는 새로운 기분으로. 네, 새로운 기분으로 이렇게 한강을 가로지르면서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시험 끝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좋네요. 네, 근황 토크는 이쯤 하고요. 네. 오늘 메인 에피소드 정서님의 기곡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책의 첫 번째로 정서 씨의 기고글이 들어갔어요. 제목이 뭐였죠? 우리애로 가능해지는 존중과 사랑, 그에 대한 단상입니다. 네, 제목이 은근히 보면 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간략하게 정서 씨가 쓴 기고글의 좀 기획 의도와 본인이 어떤 걸 말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는지 주제 정도 간단히 혹시 말해줄 수 있으신지. 네, 우선 저는 되게 평소에 항상 가지고 사는 생각이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존중하자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저는 되게 평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부정을 하는 시기가 있었고 근데 그런 이유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다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모든 것들이 이해받을 수 있다고? 그런 사람을 원했었고 근데 그런 사람을 원하고 이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누가 저보고 막 사랑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 라는 좀 어떻게 보면 회의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힘든 건 나고 그런 생각을 또 지니고 살면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서 마음고생을 좀 했던 기억도 있고 제가 원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더 멀어지는 기분을 느꼈었거든요. 오히려. 근데 제가 그 홍상수 영화 중에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관통한 주제가 관통한 주제라기보다는 관통한 대사가 저 아세요? 라는 대사란 말이에요. 저 아세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모르면서 어떻게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을 할 때 더 그 사람이 더 매력적이게 느껴지고 더 그 사람을 안다고 규정짓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약간 상투적으로 첫눈에 반한다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매력을 더 느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에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그 대사를 보고 조금 머리가 띵했다가 제가 항상 영화를 보면 왓챠피디아라는 앱에 제 댓글을 보거든요. 평들 보는데 어떤 분께서 이제 그 당시에 레비나스랑 그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이라는 그 영화를 연결지어서 이 영화의 레비나스적 이해라는 그런 평을 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조금 그 당시엔 제가 레비나스라는 학자를 모르는 상태였지만 한창 이제 그 모르는 사랑할 수 있을까? 오히려 모르니까 더 사랑이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그걸 보다 보니까 저는 되게 매료가 된 거죠. 그런 가치관과 그런 것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모를 때, 그러니까 모른다기보다는 완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을 때 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획의도가 상당히 거창해요. 근데 어느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게 참 정서 씨 글을 볼 때마다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되게 깊게 생각하는데 근데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목의 의미를 이렇게 기획 의도,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같이 말해준 것 같은데 네.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안다고 좀 규정 짓는다기보다는 알 수 없는 걸 알 때 네. 비로소 좀 사랑이 가능해진다 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제목의 그 의미가 정서 씨가 말하고자 하는 그 네. 글의 전체적인 주제와도 좀 크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2호의 커버 스토리는 이제 빛과 속음, 네. 좀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빛이라고 여긴 것들이 어쩌면 나를 속이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 2호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이 커버 스토리 빛과 속음과 정서 씨의 기고 글이 네. 좀 연결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 그 누군가를 안다고 생각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우위에 있다. 우위의 네. 위치에서 뭔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한다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거든요, 저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네. 덜어있죠.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정말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이나 집단과 집단 네. 그리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역사는 승자의 것이다. 그쵸. 그런 것처럼. 네, 패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규정 짓는 맞아. 느낌. 그리고 내가 꼭 정말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음. 애초에 그 사람을 내가 강자가 아니어도 약자를 설정을 하면 강자는 당연히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대적인 그렇죠. 이분법에 네, 따르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소에도 저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이해에 대한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사라 아메드의 글을 인용을 하잖아요. 네. 타자와 주체 그리고 네. 인간과 비인간에 대한 그런 구분과 그런 구분에서 이제 파생되는 그런 약자에 대한 강자의 억압과 폭력의 정당화 그런 걸 경계해야 한다는 말을 제가 잠깐 하는데 네네. 이런 맥락 속에서 저는 그런 속음이라는 그 기만이 네.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규정 짓는 것 자체가 기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기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맹목적 믿음 같은 건데 네네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자가 발생을 하고 소수자들이 존중을 받지 못하고 그런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의 역학관계가 생기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만 속에서 우리는 빛을 위해 타자는 나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포섭될 수 없는 존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제 레비나스의 말인데 제 기억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타자 나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타자는 포섭될 수 없는 존재임을 명심해야 한다. 네, 레비나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타인은 그렇게 규정 짓는 행위 자체가 타인을 소유하고 장악하려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그런 모호함과 신비함이 그들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빛으로 삼아서 낯선 타자성을 항상 유의를 하면서 그들을 존중하려는 시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해를 하면서 좀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너가 아는 게 아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너가 안다고 누군가를 규정 짓는 게 오히려 좀 속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또 빛과 소금이 대비되면서 좀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글의 시작과 함께 인용문을 길게 나열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는 다르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주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주체는 타자를 관용할 수 있지만 타자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타자는 오직 주체에 의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남겨질 뿐이다. 타자가 주체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거부하거나 주체와의 동등한 관계를 요구할 때 타자는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존재로 낙인 찍힌다. 전체를 관통하는 여기까지 아닌데? 네.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타자가 자기가
이렇게 호해를 받았는데 감사를 안 하면 배은망덕한 놈으로 찍힌다라는 거죠. 네. 자기는 뭐 바라지도 않았는데 나 이거 네. 주세요 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저는 이게 되게 이 인용문이 좀 전체를 관통하는 네.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어려운 게 좀 있잖아요. 네. 타자, 주체. 네. 이게 신학하는 사람들이나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게 또 개념어다 보니까 이 안에 내면에 담긴 이 의미가 이제 바로바로 들어올 텐데 그렇지 네. 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혹시 이 문장에 대해서 뭐 개념어나 아니면 이 문장 전체라던가 좀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사실 뭐 주체나 그 타자에 대한 설명은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이렇게 사전에도 명시가 돼 있고 여러 책에도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주체와 타자의 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역학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네. 인식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네, 내면에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타자화가 그 사람으로 못 보는 게 저는 타자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 그대로 네네네. 존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고정을 시키는 행위가 타자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작년에 김학철 교수님의 교양을 되게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 아, 김학철 교수님이요? 네, 유명하시죠. 신대 아웃풋. 네. 네임드. 그죠. 네네네.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게 보통 타자화나 그 비인간화라고 하면 네. 그냥 저 사람을 나보다 뭐 열등한 위치에 대놓고 열등한 위치에 두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존재고 무시할 수 있는 존재고 좀 비하해도 되는 존재다라고 네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를 드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약간 인도의 어떤 어린 여자 아이를 신으로 받드는 그런 풍토를 들면서 네. 이런 것 또한 타자하고 비인간하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을 그 인간으로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를 무력한 아이를 네. 힘으로 어떻게 어떤 자리에 올려서 네네. 존중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게 좀 네. 안타깝기도 하고 참 무서웠거든요. 네, 오히려 저는 좀. 타자화가 나보다 열등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신격화하는 네. 것조차도 네. 타자화하고 네. 그 사람 자체로 받아들이는 걸 네. 아니게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참 그런 제가 근대적 이분법에 대한 생각을 좀 항상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미가 있으면 추가 있고 단이 있으면 장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무조건 다른 완전 극단의 것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타자화나 비인간화도 그런 역학관계에서 생겨나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사람이 그런 기독교의 이념이 평등이잖아요. 근데 그런 타자화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든 그런 평등에도 맞지 않는 그렇죠. 도움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되게 그런 주체와 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인용문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특히 주체는 타자를 관용할 수 있지만 타자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 자체도 저는 되게 머리가 띵 했어요. 이 글을 읽고. 네, 맞아요. 잠깐 제 얘기하자면 저는 선교학을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선교 혹은 뭐 전도에 대한 당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건 너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자신의 신앙 때문에 선교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면은 너무 자유해. 근데 많은 사람들도 이 행복감과 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싶고 이게 신의 뜻이 아닐까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전도할 때 사실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전도의 대상이 어렸을 때 가정폭력에 정말 많이 시달렸어. 근데 그 집안이 기독교 가정이야. 근데 가정폭력을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반기독교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자라나는데
대학교 오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나한테 너 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은 완전히 네. 이게 기분이 나쁜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성을 내면은 네. 야 누군가가 널 사랑하는데 너는 왜 기분을 나빠해? 맞아요. 너 배은망덕한 존재네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네.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네. 누군가에게 이렇게 알려줘도 네. 그 누군가에게는 이미 자신은 그 사람으로부터 타자화가 되어 있었고 네. 자신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상황, 어떤 그냥 행동을 취하더라도 자신은 배은망덕한 사람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선교학의 입장에서도 이런 걸 충분히 고민을 해야지 해야 하는데 어, 대개로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저는 좀 주변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그래서 레비나스 이런 철학 혹은 타자 주체에 대한 생각은 네. 비단 일상에서도 충분히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좀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이제 하신 말씀 듣고 생각이 난 건데 이런 배은망덕한 존재로 낙인 찍힌다는 것 자체가 일단 상대방을 내가 좀 연민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게 전제라고 생각을 그쵸, 하는데 시의 대상이죠. 네. 네. 근데 참 그 시의 대상이라는 게 네. 그 제가 최근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었는데 그게 네. 약간 니체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책이잖아요. 네, 그 네, 네. 푸네라 책이. 근데 거기였나 니체 논문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긴 네, 하는데 어쨌든 근데 니체 그런 나중에 글에 그런 글에서 네. 그 연민이 영어로 컴패션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원을 따지다 보면 네. 함께 아파하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함께 아파한다는 거를 좀 경계를 해야 한다. 음. 우리는 그냥 함께 느껴야지.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거는 좀 오히려 그런 함께 그 고통만을 느끼는 연민과 동정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게 조금 그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잠깐 또 얘기가 새면은 네. 이렇게 사회운동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성애자 입장에서 동성애자와 함께 연대하는 그런 사회운동 혹은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뭐 이동권과 함께하는 사회운동을 할 때 간혹 뭐 그 당사자의 얘기는 아닌데 다른 곳에서 너는 동성애자도 아닌데 이성애자 어떻게 거기에 참여를 해? 혹은 너는 장애인이 아닌데 왜 비장애인이 장애인도 안 돼봤는데 그런 걸 참여해? 라고 할 때 여기서도 이제 그 함께 아파하는 것과 그냥 함께 연대하는 것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나는 아프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건데 네. 내가 아파야 한다는 것은 너는 이미 아픈 사람이고 넌 내가 도와줘야 한다는 사람으로 이 전제가 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항상 인식하고 나도 모르게 해버리는 그런 타자와에 대해서 늘 경계 혹은 인식 고려를 했으면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좀 많이 샜는데 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어쨌든 글의 내용은 이렇게 이제 뭐 나의 주체가 누군가를 타자로 규정짓는 그런 타자화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해요. 레비나스 철학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맞죠. 레비나스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타자를 환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 쭉 말했듯이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는데도 사실 그 이해가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래서도 이제 레비나스의 철학을 설명하면서 타자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왜냐면은 이해하는 순간 그것은 나의 이해, 나의 틀 속에서만 이해하기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이해를 누군가를 알려 하는 걸 좀 포기해야 하는 건가? 어차피 내가 이해도 하지 못하는데 이걸 왜 해야 하는 건가? 약간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해를 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항상 이제 유념해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할 거라는 그 전제를 깔고 그런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과다 보니 그런 특히 저는 지금 이제 김정형 교수님의
철학과 신학의 만남이라는 전공을 듣고 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고 또 다른 철학과 신학의 그런 것들 아우르는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신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소간의 이해는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 신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인간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는 그 사전에 있는 정의를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함, 두 번째는 깨달아함, 세 번째는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잘 받아들임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세 번째 의미인 잘 받아들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추구하는 방향일 수도 있어요. 이 이해는. 근데 제가 제목에 썼던 뭘 이해해서 이해는 두 번째 의미 깨달아 암인데 네. 저한테 제가 말하는 이해는 안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그동안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네. 라는 어떤 다소간의 이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그러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거고 네.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완벽하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사실 변하잖아요. 변하죠. 사람은 모두 변하고 그리고 사람이 뭐 착한 면이 있더라도 네. 모든 사람은 선한 면이 있으면 그 완전 양극단의 악한 면도 있고 그렇죠. 뭐 티를 안 낼 뿐이지. 네, 그 사람이 뭐 외향적인 사람이어도 실제로는 어떤 면에서는 내향적일 수 있는 거고 네네네. 그냥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입체적인 사람인데 네. 저는 그 사람을 단편적으로 보려는 시도가 정말 위험하고 저도 다른 사람이 저를 봤을 때 저의 그런 단편적인 모습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모습만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은 다른 면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염두를 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사실. 네네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볼 때도 항상 좀 그런 것들 경계를 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그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 완전히가 아니어야 하고 언제든지 내가 지금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소간의 이해가 네. 그 사람이 바뀌었을 때 네네. 바뀔 수 있다. 그 이해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다 대학 입시를 거치고 왔잖아요. 네. 근데 500 맞을 거 아닌 거 알지만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네, 여기서 살짝 그 핀트가 다른 거는 네. 사람을 대할 땐 내가 저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지만 공부를 할 때는 난 네. 올백을 맞아야 한다. 하지만 네. 또 불가능하고 스스로 느끼기에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쨌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랑은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신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또 인식론적 차원에서 이성의 한계 네. 그리고 그거 상위에 있는 그 신의 계시 네. 이렇게 좀 반대 차원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을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우리보다 몇 차원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과의 혹은 자연과의 공통점들을 찾아서 알려 하는 그런 시도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파악할 때도 이 사람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알려는 내 노력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신의 계시로서 우리가 좀 타자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적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성육신을 한 신이잖아요. 완전한 존재인 그런 형체가 없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형체가 있이 유한하게 내려왔다. 이런 겸손,
낮아짐, 네. 배려의 윤리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유를 하면서 타자를 대할 때에도 그런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나도 항상 낮아져야 되고 나도 신처럼 더 한계를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더 누군가를 배려해야 되고 이러한 좀 나름의 공감대가 있을 텐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비교적 좀 타자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서 씨 같은 경우도 비기독교인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좀 기독교인과는 좀 다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누군가를 뭘 이해함으로써 존중할 수 있을지 어떻게 비기독교인들은 무엇에 기초해서 타자를 환대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제가 레비나스를 인용을 좀 많이 했잖아요. 이 글에서. 네네. 레비나스도 기독교의 그런 가치관, 네, 기초가 좀 있죠. 네네. 네, 처럼 이제 낮아져서 항상 그 사람을 항상 낮아져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고 네네. 심지어 레비나스가 드는 비유가 네. 내가 지금 커피를 마시는 순간에도 에티오피아의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 그쵸.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만큼 정말 사람에 대한 타자에 대해서 환대를 하기 위해 굉장히 낮은 자세를 견지를 하는 면이 있는데 네네.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낮아지는 것 물론 그런 취지는 좋지만 네네네. 너무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네. 낮아지면 또 다른 강자가 생기고 그럼 또 개인과 개인 간의 역학 관계가 생기고 집단과 집단 간의 역학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그냥 그 사람을 좀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게 네. 타자에 대한 환대의 기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네. 합니다. 오히려 낮아지면은 또 굳이 이분법적으로 말하자면 네. 내가 낮아지면은 또 누군가가 강자가 돼버리니까 이러한 또 관계 안에서 내가 낮아지더라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타자화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누군가를 함부로 이해하려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우려가 있기도 하고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낮아질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지 혹은 아니면은 존중하려고 하는지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쭉 말했지만 이제 사랑과 존중에는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려는 알미 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고 좀 얘기를 계속 했는데 사실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걸 알고 싶어. 이 사람의 월화수목금토일 스케줄을 다 알고 싶고 밤에 전화해서 너 뭐해? 너 술 마셔? 너 누구랑 술 마셔? 이런 거 다 알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항상 모든 것을 알고 싶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것이 현실인데 사실 그거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사랑과 존중에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 결국은 사랑은 뭘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인데 그렇다면은 좀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알려 하는 이해와 좀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뭘 이해의 경계는 어느 것인지 그 경계 짓는 것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일단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경계를 지는 거에 대한 답은 이해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해를 한다고 몰이해는 내가 몰이해를 함으로써 사랑이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언이네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번에 시험 중간고사를 치고 소설을 2권을 읽었는데 하나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이었고 한 권은 이제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오신 은희경 작가님의 새해 선물이었는데 이 두 책이 하는 하나의 말이 있었어요.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은 사랑에 실패한다. 그리고 삶이나 사랑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더 그것에 성실할 수 있다.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이유가 제가 항상 하고 사는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항상
집착할수록 사라지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좀 뭔가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었을 때부터 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사랑이 많은 네. 사람이요? 왜요? 그냥 그러고 그랬던 것 싶었어요. 같아요. 네, 그냥 좀 저는 되게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잘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네네. 그래서 그냥 뭔가 제가 하루 되게 조금 뭐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좀 인기 많은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 많이 받는 네, 친구들. 네. 그러니까 많이 그 당시엔 많이 받는 게 조금 주안점이기도 했었고 네네네네. 근데 제가 조금 나이가 들고 나서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사랑을 잘 주는 사람이 또 부러운 거예요. 저 그리고 사람은 네, 어떻게 네, 저렇게 저렇게 풍요롭게 네. 사랑을 주고 다니나.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정말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네. 그렇게 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랑을 정말 잘 주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 네, 그쵸.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많이 주니까 많이 받고 많이 또 많이 받으니까 또 받으니까 많이 줄 수 있고. 선순환이죠. 네, 네. 아주 완전 선순환인데 네. 제가 그걸 보고 좀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저도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는 방법을 배워야겠다. 주는 음. 방법도 배워야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근데 어 저는 좀 사실 사랑을 주고받는 게 처음 이루어지는 공간이 가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그런 가정에서 저는 제가 어렸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엄마도 엄마 나름의 사랑의 방식이 있었고 아빠도 아빠 나름의 사랑 방식이 있었는데 제가 네. 그걸 몰랐었고 아, 지금은 그랬구나. 이게 다 엄마의 사랑이고 아빠의 사랑이었구나. 그래도 부모님 네. 사랑하시죠? 사랑하지 네네네. 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뭐 그냥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면 네, 그랬다는 건데 네네네. 제가 이제 그렇게 뭔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런 와중에 갑자기 사랑을 되게 많이 받게 된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순간? 네, 어느 나는 순간부터 그대로였는데. 네,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살짝 바뀌었는데. 제가 막 사랑에 관해서 바뀐 게 아니고 그냥 좀 네.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제가 기숙학원 다니면서 네, 제가 네, 재수를 했는데 기숙학원을 다니면서 네. 제가 공부 좀 열심히 했어요. 오, 좀 네, 많이 네, 열심히 네,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그냥 모르는 이과반 친구가 네. 저를 어떻게 알고 저랑 친해지고 싶다고 너 되게 하고 멋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네, 그렇게 그런 좋은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되게 어느 순간부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네. 제가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게 네. 너무 좋고 너무 고마운데 네네. 계속 이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얘는 뭔데 네. 날 갑자기 네. 좋아한다 하지? 그리고 이게 그냥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의 진짜 모습을 보면 떠나지 않을까? 네. 사실 그 진짜 모습이라는 것도 참 웃기죠. 사람이 당연히 그 양면적인 사람인데 그쵸, 그쵸. 어떻게 뭐 착한 사람만 있고 나쁜 사람만 있겠어요. 그냥 그쵸. 사람도 자기 나름의 보여주고 싶은 면도 있고 안 보여주고 싶은 면도 있고 네. 뭐 그런 건데 그 당시에는 조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사람을 좀 덜 입체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납작하게 사람을 보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알고 나를 좋아할까? 네. 왜? 그냥 이런 질문? 왜 나를? 나를 모르면서 왜 그럴까? 네.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기전은 저도 버림받고 싶지 않았던 두려움과 어렸을 때부터 네. 사랑받고 싶었던 그런. 네, 진짜 나를 알면 떠나지 않을까 뭐 이런 회피와 그런 회의적인 성향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되게 오랫동안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 말, 올해 초로 좀 기점으로 많이 바뀌는 계기가 하나 있었고 그 네네. 이후로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사람의 입체적임과 정말 사람을 아는 게 가능할까? 그 사람을 정말 이해를 하고 아는 게 가능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건가? 조금 더 메타적인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지게 되면서 네네. 그냥 저 사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다 알아서 사랑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도 그렇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누군가를 완벽하게 알고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못하게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누군가 나보고 사랑한다니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고 그냥 네, 뭐 좀 더 여유로워지고 관대해졌네요. 네. 네.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그 관대해졌다라는 게, 네. 이 사람도 어찌 보면은, 네. 내 양면성까지 다 생각을 해주고 그런 말을 한 걸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나를 뭘 이해해서 나를 존중해 준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까지 네.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또 그걸 또 네.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고. 몰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으로 돌아가면 네. 그 대사 중에 우리가 네. 그렇게 아는 건 다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저는 아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조금 네. 어떻게 보면 생각의 전환점? 띠용이네요. 네. 저 아세요? 네. 그쵸,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네.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네. 신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네. 그런 기독교인 분들이 정말 신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인간도 몰라도 사랑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뭘 이해를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네네. 사랑과 존중이 가능해진다. 그런 생각을 했고 네. 오히려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모리의 상태일 때 다른 내가 사랑하는 타인의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모습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오늘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네. 이 곡을 제목부터 시작해서 커버 스토리와 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정서 씨가 하고 싶은 말, 네. 정말 제목처럼 뭘 이해로 가능해지는 사랑과 존중, 그리고 그에 대한 단상을 쭉 얘기를 해봤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타자를 환대해야 하는지, 혹은 비기독교인으로서 정서 씨는 어떻게 타자를 환대하려고 하는지 또 나눠본 것 같고, 그리고 이해와 몰이해에 좀 경계 짓는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글도 너무 전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레비나스 철학도 선교학을 할 때 항상 공부해야 되는 철학자이기도 해서 네, 저 읽으면서 너무 반가웠고요. 글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오늘 또 이야기하는데도 너무 좀 신나게 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신청곡, 기고자 정서 씨의 신청곡 듣고 슬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은 검정치마의 Fleeing Fig from France입니다. 이 신청곡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작년 5월 초쯤에 이제 초여름에 이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별다른 이유는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 뭔가 그런 5월 초에 피는 빨간 꽃들과 초록한 그런 잎들과 그런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잘 어울린다? 뭘 이해했군요. 우리 저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초여름에 정서 씨가 정말 즐겨 듣는 곡 검정치마의 Fleeing Fig from France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검정치마의 Feeling Big from France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노래를 들으니까 어떤 노래인지 알겠네요. 그죠? 네, 괜찮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솜 2호의 기곡을 뭘 이해로 가능해지는 존중과 사랑, 그에 대한 단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다솜 라디오의 두 번째 방송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다솜의 걸음걸이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은 다솜 유튜브 채널에 저장될 예정입니다. 저희의 취지는 다정하고 유심한 시선으로 다솜의 교지를 곱씹으며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가 더 선명해지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네, 이제 완전히 마무리하겠는데요. 다음 방송은 5월 마지막 목요일인 5월 25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로서 살아가다가 평온한 입과 귀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